세계적인 거장이 이름 없는 요리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맛 하나로 계급이 뒤집히는 이 잔인한 전쟁터에서요. 왜 우리는 남이 밥 먹는 모습에 이토록 미치는 걸까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본능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4가지 본능을 공개합니다. 완벽한 장비를 갖춘 거장과 낡은 칼 하나 든 무명 요리사, 누가 이길 것 같으신가요? 당신은 이미 무명 요리사를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장의 손에는 최고급 나이프가 빛을 내고 있고 무명의 손에는 녹슨 칼이 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당신의 심장이 무명 편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약자의 반란을 본능적으로 응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원시 시대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언제나 약자의 입장이었습니다. 맹수 앞에서 무기도 없이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는 약자의 승리가 곧 나의 생존이라는 공식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거장이 요리를 시작합니다. 각도와 정확한 타이밍으로 칼질을 하죠. 흠잡을 데 없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무명 요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칼 대신 손으로 재료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당황하고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뇌에서 도파민이 터져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규칙을 깨는 행동은 뇌에게 혁신의 신호이기 때문이죠. 무명이 접시를 내놓습니다. 거칠지만 진솔한 한 접시요. 거장의 요리는 완벽하지만 예상이 가능한 요리입니다. 심사위원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요리는 정말로 아주 완벽한 요리입니다. 누구의 요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명의 요리였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이 들썩이고 당신의 주먹이 불끈 쥐어져요. 이 짜릿함은 대체 뭘까요? 정의가 구현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뇌가 선택한 아주 오래된 생존 전략입니다. 약자가 이기는 걸 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 회로가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더독 스토리에 중독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여기에 제작진이 숨겨둔 시각적 함정이 있습니다. 화면에 요리가 크게 클로즈업되기 시작합니다. 끓고 있는 기름과 촉촉하게 맺혀있는 수분 방울들, 노릇하게 구워지는 표면, 당신의 입에 침이 고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가상 미각의 놀라운 마법입니다. 우리 뇌는 시각 정보만으로도 미각을 느낄 수 있거든요. 거짓말 같다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fMRI 스캔을 해보면 음식 이미지를 볼 때 실제로 미래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도파민 수치죠. 음식을 볼 때 나오는 도파민이 실제로 먹을 때보다 더 높다는 걸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기대감 때문입니다. 뇌는 미래의 쾌락을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스테이크에서 육즙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보여요. 슬로우 모션으로 말이죠. 당신의 뇌가 폭발합니다. 제작진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장면을 계속해서 남발하는 거죠. 한 컷 한 컷이 전부 다 도파민 폭탄인 셈입니다. 불에 달구어진 팬 위에 버터가 녹아내립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당신의 청각도 같이 동원되는 겁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향이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실제로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멀티센서리 환각이라는 현상입니다. 뇌가 모든 감각을 동시에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요리사가 플레이팅을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려놓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미러 뉴런이 작동하거든요. 남의 행동을 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리쇼를 보고 나면 요리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접시가 완성됩니다.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면서 모든 각도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그 요리를 먹었다고 착각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시각적 도파민의 엄청난 힘인 겁니다.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한 단계입니다. 진짜 도파민 폭탄은 심사위원이 입을 여는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평가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심판의 심리학. 심사위원이 포크를 듭니다. 천천히 요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한 입 베어 물죠.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이 순간 전 세계가 멈춘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당신도 숨을 죽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점수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 요리는 틀림없이 90점 이상일 거야. 그런데 심사위원이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쉽습니다. 70점밖에 드릴 수 없네요. 순간 당신의 뇌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70점이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뇌는 예측이 틀리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생존의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사위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 심사위원은 미각이 없는 게 분명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댓글창이 불타오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각자 자신의 입맛을 정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집단 극화라는 현상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모든 게 제작진의 계산이라는 점이죠.
논란은 곧 조회수거든요. 심사위원이 일부러 반전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시청자를 자극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낚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단순히 요리 대결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요리사는 나 같은 사람이야. 저 심사위원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대리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선택한 요리사가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광합니다. 화면 속 요리사보다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논쟁이 뜨거울수록 영상은 더 많이 소비됩니다. 리텐션이 올라가고 알고리즘이 밀어줍니다. 완벽한 선순환이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어떤 요리사는 유독 더 많은 사랑을 받을까요? 실력이 최고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인간이라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그건 요리가 아니라 바로 이야기입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요리사의 거친 손이 크게 클로즈업 됩니다. 칼로 베인 상처들과 화상 자국들이 보입니다. 이 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카메라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피곤한 눈과 굳은 표정.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어요. 자막이 뜹니다. 15년차 무명 요리사 김철수.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해야 했거든요. 처음 시작한 곳이 작은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화면에 어린 시절 사진이 나타납니다. 깡마른 소년이 거대한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장님이 가끔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래된 주방과 낡은 도구들. 하지만 그의 손은 진지했죠. 20대에 제 가게를 열었지만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빚만 3천만 원 남았죠. 실패한 가게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 보는 눈을 배웠어요. 동이 트는 시장에서 그가 하나하나 재료를 만져보며 고르는 모습. 손님 한 분 한 분의 입맛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양념을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짜게 드시는지요. 노트에 빼곡히 적힌 손님 기록들이 보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5년 버텼습니다. 하지만 또 망했죠. 두 번째 실패와 더 큰 빚.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요리를 먹고 오시는 손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이 난다고 하시면서요. 눈물 흘리는 손님과 그도 눈물 짓는 모습.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요.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가 요리를 시작합니다. 화려한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담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제 인생이 담긴 요리입니다. 실패의 쓴맛과 재기의 단맛, 그리고 희망의 매운맛이요. 접시가 완성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15년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맛봅니다. 한 명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네요. 한 사람의 인생이 느껴집니다. 점수가 공개됩니다. 만점입니다. 관객석이 폭발합니다. 당신도 울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맛본 건 단백질도 지방도 아닙니다. 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서사가 완성되는 순간 요리는 예술이 되고요. 예술은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려고 요리쇼를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 맛과 기술을 뛰어넘는 궁극의 치트키입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요리사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리를 완성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요. 누구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느냐입니다. 영상이 끝나갑니다.
모든 요리사가 사라지고 화면엔 빈 주방이 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당신을 향해서 말이죠. 당신의 주방이 보입니다. 낡은 칼과 오래된 도마, 작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당신의 전쟁터입니다. 요리 전쟁에 열광하던 마음을 이제 당신의 식탁으로 가져오세요. 남의 승패보다 중요한 건 오늘 당신이 자신을 위해 차린 정직한 한 끼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라면 한 그릇도 정성을 담으면 미슐랭 요리가 됩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도 사랑을 담으면 누군가의 추억이 돼요. 우리가 요리쇼를 보며 배워야 할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가는 요리사요. 오늘도 부엌에서 칼을 드는 당신의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평가하지만 당신의 주방에서만큼은 당신이 심사위원입니다. 오늘은 몇 점을 주실 건가요? 당신의 하루라는 요리예요. 4가지 본능을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는 약자의 반란에 본능적으로 열광합니다. 둘째, 시각만으로도 우리는 미각을 느낍니다. 셋째, 평가에 참여하며 자신을 투영합니다. 넷째, 이야기가 모든 맛을 완성합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왜 요리쇼에서 눈을 뺄 수 없는지 말이죠. 그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당신의 본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본능을 당신의 삶에 활용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주방에서 당신만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본능을 깨우는 더 많은 지식을 위한 작은 응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